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행정법 총론의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 중심으로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자,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행정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전에 행정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이거부터 잠깐 잡아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예전에 절대 군주 시대 때 모든 국가 권력은 군주가 갖고 있었다. 자, 그럴 때는 굳이 우리가 국가 권력을 입법, 그 다음에 사법, 그 다음에 행정 이렇게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모든 국가 권력은 어차피 다 군주권이니까. 그러니까 절대 군주 시대 때는 입법이라는 말과 사법이라는 말, 행정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었겠죠. 자, 근데 군주가 이 모든 국가 권력을 다 갖고 있었는데 군주가 권력을 남용을 합니다. 엄청나게. 그러면 군주가 권력을 남용하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 것이다. 자, 그럼 당연히 시대가 흘러가면서 군주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국민들을 좀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상이 드겠죠. 자, 그러면 군주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려면 왜 군주가 권력 남용인가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왜 군주가 권력 남용한다? 바로 국가 권력이 모든 게 다 자기 거니까. 그러면 군주의 권력 남용을 막으려면은 군주로부터 권력을 뺏으면 되겠죠. 따라서 국가 권력을 이제는 세 개로 쪼개서 이제 군주한테 입법이라는 걸 뺏어가지고 의회, 국민의 대표위원인 의회에게 주고, 그 다음에 사법이라는 권한은 제3호 독립기관인 법원에게 주고, 군주 너는 행정만 갖고 있어라. 이걸 우리가 다 아는 권력분립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는 권력분립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당연히 입법이라는 말, 사법이라는 말, 행정이라는 말이 이제는 필요한 말이 된 거죠. 자, 그럼 결론. 자,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하셔야 될 것은 행정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바로 무슨 사상과 함께다? 권력분립입니다. 권력분립과 함께 행정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이거 하나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권력분립이라는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권력분립을 여러분 시험에 아주 자세하게 시험에 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행정이라는 말이 권력분립에 의해서 등장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재미삼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걸 우리는 이제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행정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죠? 근데 이 행정이라는 말에 정의를 내리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행정 이렇게 정의 내리는 방법과 그다음에 실질적 행정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정의 내리는 방법이 있다. 근데 형식적 의미 행정은 이거는 말 그대로 형식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성질인가 이런 걸 전혀 쓸데없고 그게 무슨 기관에서 했는가입니다. 무슨 기관에서 했는가. 자, 쉽게 얘기해서 옆으로 잠깐 가본다면 우리가 입법권 있죠. 입법은 법을 만드는 건데 법을 만드는 걸 우리가 의회가 합니다. 의회. 그러니까 이 형식적 의미는 의회가 하는 거면은 무조건 형식적 의미 입법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있는 법원 있죠. 법원이 하는 거면은 그게 성질이 뭔가는 전혀 관계없다. 무조건 형식적 의미 사법. 그 다음에 행정부 있죠. 행정부 이제 정부가 하니까 행정부가 하고 있는 거면 무조건 그게 뭔지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형식적 의미 행정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질이 뭔가는 전혀 관계없이 일단은 입법부, 국회가 하면은 형식적 의미 입법, 그 다음에 법원이 하면은 형식적 의미 사법, 그 다음에 행정부가 하면은 형식적 의미 행정 이렇게 정의 내리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구별하기 쉽겠죠. 누가 했는가만 따지면 되니까. 자, 그런데 실질적 의미 행정은 이거는 누가 했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했든 사법부가 했든 행정부가 했든 안 따지고 무조건 이제 성질을 따지는 거죠. 그 성질이 뭐냐?
작용이 뭐냐? 이거를 따지는 겁니다. 이거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실질적인 행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뭘까? 우리가 이제 이거 비교할 게 실질적음이 입법이라는 것도 있고 사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실질적음의 행정과 입법과 사별은 구별이 되는 걸까? 이런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자, 그래서 실질적음의 행정을 개념 정의할 수 있는가? 개념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학설이 있냐면, 이 학설은 가끔씩 여러분이 출제가 됩니다. 이 학설 이름은 잡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이거는 실질적음의 행정을 개념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이 견해인데, 첫 번째가 긍정설이 있어요. 그 말 그대로 긍정설은 실질적음의 행정이라는 건 개념 정의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긍정설에서 자, 끄집어내야 될 이면이 어떤 거냐면, 보세요. 행정과 입법이 사법 세 가지가 만약에 성질이 똑같다고 본다면, 그럼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입법과 사법과 구별되는 행정만 따로 개념 정의할 수가 없겠죠. 성질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실질적인 행정 개념 정의 긍정설이란 말은 행정과 입법, 사법은 뭐의 차이가 있다? 성질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행정만 따로 개념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긍정설은 행정과 입법, 사법의 성질상 차이를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잡고 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렇다면 긍정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정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정설은 행정만 개념 정의를 못하겠다는 설이죠. 그럼 왜 못한다? 바로 행정이나 입법이나 사법이나 성질은 똑같다. 성질이 똑같다.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걸 어떻게 구분해서 행정만 따로 개념 정의할 수 있냐, 이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만 따로 개념 정의할 수 없겠다. 이게 바로 부정설입니다. 그런 이면에 넘어있는 숨어있는 우리는 그 내용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긍정설에도 또 어떤 학설이냐면, 첫 번째가 소극설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소극설을 다른 말로 이거를 일명 공제설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공제설. 자, 그럼 이건 아주 단순합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차피 국가 권력은 3권이죠. 3권이면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아닙니까? 그러면 입법권 아니면 사법권 아니면 그 입법, 사법이 아니라면 당연히 뭐에 들어간다? 행정권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개념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 공제하고 사법 공제하고 남은 게 뭐다?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소극설입니다. 조금 비겁한 그 학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적극적으로 개념 정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제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적극설입니다. 적극설. 그래서 적극설은 어떤 설이 있냐면, 첫 번째가 목적설. 이걸 목적설 내지는 목적 실현설 이렇게도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양태설 내지는 결과 실현설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런 학설들이 이제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양태설이 우리나라의 어떤 다수설적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기초해가지고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학설 이름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부정설은 다시 한번 행정과 입법, 사법은 성질상 차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똑같다 그랬어요. 왜 똑같으냐면 이 부정설에도 법 단계설이라는 학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양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할 게, 여기 있는 기관 양태설과 긍정설에서 양태설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기관 양태설은 부정설, 양태설은 긍정설. 자, 그렇다면 이 법 단계설이나 기관 양태설이나 똑같은 학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최고로 높은 법이 헌법입니다. 그러면 이 설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헌법을 직접 집행한다. 헌법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입법이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헌법을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간접 집행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법과 행정